청국장 가루. 와, 이거 먹으니까요. 피부도 너무 좋아지고, 그리고 장도 튼튼해지고. 근데 그거 아세요? 다이어트 하려면 장이 건강해야 되는 거, 그리고 몸도 건강해지는 거, 그게 기본이거든요. 그리고 맛도 너무 좋아요. 청국장 냄새 하나도 안 나요. 그리고 와, 이거 먹어보니까 한 끼 식사라도 끝내줍니다. 근데 이 가성비 대단한데요? 대통령께서 광화문을 친필로 썼듯이 불국사 일주문에 가면요, 토함산 불국사라는 친필이 있습니다. 응? 그거 모르셨죠? 가시기는 가봤어도. 그런 친필이십니다. 우리의 박정희 대통령의 우리의 박정희 대통령의 위대하신 친필이 토함산 불국사 그렇게 돼 있고, 일주문을 이렇게 지나서 한 20m만 가보면은요, 이렇게 왼쪽에 박정희 대통령의 공덕비가 있습니다. 모르셨던 분은 아마 이거 잘 몰라요. 사람들이 이렇게 저기 해놔서. 그래서 만약에 불국사를 가시게 되면 요것만은 한번 확신을 갖고 한번 보시면은 아마 새록새록 우리의 위대한, 정말 박정희 대통령에게는요, 영웅이니 성웅이니 그런 거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세종한테 굳이, 광개토 태왕한테 굳이 우리가 영웅이니 성웅이니 하늘에서 나셨다고 하니까 광개토 태왕, 세종대왕, 박정희 대통령, 응? 이렇게 그 분께서 친필을 썼기 때문에 거기에 가면요, 마치 박 대통령을 이렇게 바라보는 것 같고, 박 대통령을 바라보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유영수 여사님이 이렇게 오시고, 각자의 우리의 엄마 아버지, 응?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거기에 탁 같이 강림하신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짠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기도 터전 월광사 법주입니다. 장마가 이제 지나가면 무더위가 또 어마무시하게 오죠. 여러분 무더위에 주의하시고요. 낮에 정말 주의하시고, 또 이렇게 더울 때요, 앞이 잘 안 보여서 부러지거나 미끄러지거나 이런 일 참 많습니다. 급각살이라고 하거든요. 정말 급각살에 주의하시고, 운전하실 때 서로가 양보하는 마음으로 지내시면 별탈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자, 우리는 어차피 월광사는 사찰이기 때문에 사찰에 관련해서 여러분, 절에 가면 대웅전이 있죠. 큰 대웅, 수거둥, 대웅은 큰 영웅, 즉 진정한 영웅을 뜻합니다. 세속적 의미로는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또는 나라를 구한 호걸들을 영웅이라 칭하며 그 공적이 타의 추종을 불허할 경우 대웅이라 말하지만, 불가에서는 자신의 욕망이나 탐진치 등의 마음에 부정한 본내를 이겨내는 사람을 영웅이라 칭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진리를 깨달아 얻고자 하는 것, 그것을 일러 대웅이라 칭하니, 이와 비슷한 얘기를 노자, 여러분 잘 아시죠? 많이 들어봤죠? 노자가 말을 했는데, 승인자유력, 자승자강. 자승하니까는 또 이제 누가 생각나기도 하지만, 즉 남을 이기는 사람은 힘이 있지만 자신을 이기는 사람은 강하다 라고 한 것입니다. 남을 이기는 것보다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강한 사람이라고 뜻하니 석가모니 부처님의 대웅지론과도 통하는 말씀 아닌가요? 고개 끄덕이시네 우리 신도분들이. 그래서 석가모니께서는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했죠. 자신과 싸움에서 이긴 사람이 진정한 영웅이라고 할 수 있기에 자신과의 욕망과 번뇌를 이겨낸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신 곳을 대웅전이라고 이렇게 거기 이렇게 절에서 쓰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어떤 사찰을 가더라도 가장 대표적인 전각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신 곳이 대웅전이 됩니다. 사찰에 따라 대웅전을 대웅보전으로 명명한 곳도 있는데 요즘에는 많이 볼 수는 없습니다만 옛날에는 참 많았었습니다. 더욱 큰 존경을 의미하려 담으려는 뜻으로 이해되며 우리나라 고대 한반도에서는 일반적으로 절의 중심 건물을 금당, 세금자 금당이라고 불렀는데 그만큼 고귀한 분을 모신 금같이 귀한 자리라는 뜻이며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봉안한 경우에는 대웅전 대신 여러분 정멸보궁이라 칭합니다. 정멸보궁은 부처님의 진짜 몸을 모신 곳으로 불상이 있을 이유가 없다는 뜻에서 불상을 조성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5대 정멸보궁이 있으니 신라시대 때 자장율사가 당나라에서 모셔온 사리를 이렇게 일본의 양산통도사 여러분 잘 아시죠? 많이들 아마 가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가보셨다고 끄덕이네. 그 다음에 오대산 그 상원사에 문수보살님 계시는 그곳 오대산 충대 상원사 정멸보궁 설악산의 봉정암 어유 많이 또 가셨다고요. 가을철에 무지 많이 가시죠. 그 다음에 태백산 그 다음에 이제 영월의 법흥사 참 이름도 좋아요. 법흥사 그죠? 그리고 이제 태백산 정선군의 정암사 이렇게 다섯 곳을 정멸보궁으로 이렇게 모셨습니다. 자장율사는 신라의 국사였으므로 당시 신라의 영토였던 곳의 사찰에 불상 대신 석가모니 진신사리를 이렇게 봉함함으로써 직접 부처님께서 계신 것으로 본 것입니다. 모쪼록 자신을 이긴다는 것은 탐진치 번뇌를 포함한 나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모든 생각과 행동을 잘 살펴서 부정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곧 깨달음으로 가는 지름길 여러분 백중을 맞아 흐르는 운세의 방향을 발전하게 하는 데는 결국 기도에 힘이 있다는 거에 힘을 얻으시고요. 모두 지혜를 얻으시고 부자 되시기를 바라며 아름다운 터전 충정로 월광사에서는 우리 대통령 죽었다 살아난 윤석열 천일 촛불기도 초발언 올리며 백중제 지장보살님께 기도 발언 올리며 오 더운 날 박사님을 뵙겠습니다. 예, 아이고. 물 좀 마시고요. 예, 아이고, 너무 덥습니다. 너무 더워요. 예. 예, 오늘의 하이라이트 예. 5대 정멸보궁. 이야, 우리나라 이런 것이 있으니 대단히 금수강산의 신라시대 때부터 그래서 우리나라가 예전부터 당나라하고도 이렇게 인연이 있었던 거고 정말 원효대사님으로부터 의상대사 쭉 오면서 자장율사 당나라에서 모셔온 그러니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양산의 그 통도사 얼마나 정말 지금 5대 정멸보궁은 정말로 대단한 기운이 서려 있는 거고 수많은 사람이 종교를 다 떠나서 정말 좋은 일이 있을 거나 집안에 좋은 일이 있을 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많이들 찾아가시고 정말 기도의 힘을 빌으시고 부처님의 힘을 빌으시고 조상님이신 지장보살님의 힘을 빌으시고 그런 곳이 있다는 것이 참 저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정말 박사님 저는요 파리 이거 뭐지? 네 무슨 난 거기 옛날에 사람들이 무수히 티켓을 그 완파인트로 보내줬어도요 저는 안 갔어요. 우리나라 정말 이런데 이렇게 좋은 금수강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사진으로만 봐도 충분하다.
아, 참 이상한 여자 같아. 네, 참고로 저는 에펠탑을 다녀왔습니다. 예. 예. 자, 그 이제 그 말씀 중에 예. 5대 정멸 보공 예. 이야기는 잠시 뒤에 조금 더 하기로 하고요. Yes, sir. 그리고 이제 우리가 큰 사처럼 대웅전이 있고 예. 그다음에 대웅보전이라고 돼 있는 예. 절이죠. 그 대웅보전이라고 돼 있는 네. 이제 대표적인 절이 이 네. 천안에 가면 태조산의 각원사가 네. 이제 대웅보전이라 쓰고 또 유명한 절 하면은 저쪽에 동해 쪽이죠. 네. 속초 쪽에 낙산사도 역시 대웅보전이라고 쓰고 네. 그 다음에 이 대웅보전이라고 쓰는 사찰 중에 네. 이 표충사 네. 밀양에 그 네. 대웅보전을 쓰는데 이게 이제 대웅전, 대웅보전 이라고 쓰죠. 근데 네. 이제 대웅이라는 게 잘 아시다시피 위대한 영웅, 네. 그러니까 부처님을 얘기하죠. 네. 예. 그리고 이제 5대 정물 묘공하면은 이제 뭐 가장 대표적인 거는 네. 그 정멸 보공의 특징은 이 대표적인 거는 당연히 양산 통도사죠. 그래서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모셔져 있어서 네. 양산 통도사를 우리 3대 사찰 중에 하나로 보죠. 예. 부처님 계시니까 그것을 이제 불보사찰이라고 그러죠. 부처님 계시기 때문에. 박사님, 예. 저기 우리 그 차 다도하는 그 이 상이죠? 상? 예, 양산 통도사 그거 하나 이렇게 가져온 거예요. 다도? 그 저기 그 나무 이렇게 쭉 큰 거, 그 마루 여기 저기에 통도사 거예요. 성각스님이 우리 큰 스님이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준 거거든요. 그 어디 있어? 저 제 방에 가면 있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법준일 방에 올라가 본 적이 없잖아요. 죄송합니다. 아니 그 저기 법준 계시는 공간에 제가 들어갈 수가 네. 없어요. 내가 본 예. 적이 없지 나는. 네. 예. 네. 자 그래서 오늘 그래서 이제 뭐 말랑사도 예. 계신데 불교 얘기 불교 얘기하다 보면 우리 네. 저 유경수 여사님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거 큰일 났네. 불교 우리. 그렇죠. 유경수만 뺄 수 없는 게 아니고 또 박근혜도 뺄 수 없죠. 그렇죠. 박사님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예. 이 저 부처님 저기 계시면서 예. 현장 가서도 박사님도 하셨지만 저는 네. 만분의 1도 안 되지만 예. 그 도선사 저기 거기도 가봤습니다. 대덕화 우리 유경수 여사님을 보기 위해서 예. 대덕화 얼마나 참 큰 덕이 빛나라 이런 큰 저기의 말씀으로 빛날 희자입니다. 꽃화자가 아니고 예. 그거 아시죠? 예. 박사님이 그랬는데 빛날 화자 진짜. 빛날 화자. 죄송합니다. 말다가 너무 더위 드셔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제가 맨날 선덕여왕이 천년 만에 모셔가지고 환생하셔서 박근혜 대통령으로 이어졌다고 하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이름을 몇 번을 받았어요. 예. 그런데 가장 저기 한 거는 선덕화입니다. 박사님 앞에서 박사님 집안에 대해서 제가 조금 잘난 척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2005년도 갑신 을류년에 동아사 주지께서 직접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께 주신 거고요. 그때는 대통령 시절이 아니고 후보 시절이었어요. 제가 그때 후보 그 시절. 주지가 지성스님이라는 분이었죠. 예. 경상도라 그래. 쌀 해보세요. 쌀. 쌀. 쌀은 잘 하시네. 예. 지성 스님이었고요. 예. 그래서 큰 뜻을 세워서 큰 덕을 베풀어서 그래서 선덕여왕이 되라 해가지고 선덕화를 이렇게 주셨고요. 예. 또 그 대덕화는 그 강남의 청담동 하면 청담 대본 저기 기억나시죠? 청담동 하면 청담이지 뭐. 그렇죠. 그래서 청담 스님께서 예. 대덕화라고 이렇게 우리로 그 합천 해인사의 성철 스님과 예. 이렇게 도선사 예. 주지 청담 스님께서 이렇게 하사를 하셨어요. 근데 거기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건 조금 이따 얘기하고 예. 제가 여기까지 잘못 알고 있는 거 있을까? 아니요 잘 알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은 아니, 그러니까 2000년도 도선사 하니까 양념으로 살짝 넣자면 이제 네. 그 유경수 영부인은 청담 스님과 인연이 있고 그 네. 당시 도선사 주지였던 네. 청담 스님과 인연이 있고 그 당시 청담 스님이 이 주지할 때 도선사에 그리고 유경수 영부인이 기도하러 올 때 네. 그 기도방에 이 걸레질하는 동자성이 한 분 계셔. 네네. 동자성 그 당시에 예. 그 동자성이 세월이 흘러서
도선사의 주지가 돼. 네. 그 도선사의 주지가 해자 스님입니다. 네. 그 해자 스님이 저희 부부 주례를 거의 인연으로 또 주례를 아. 써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도선사하고 인연이 많죠. 네. 네. 그래갖고 이제 그 청담로라고 거기 가면 있는데요. 한 4km 10리 정도 되는 길을 있잖아요. 그 무신년 68년 1968년 무신년도에 여기가 이제 그것도 숫자가 참 희한해요. 이 신금에 사라는 숫자가 있거든요. 68년 내가 태어난 해네요. 오 그렇네 박사님. 그럼 내일 모레 환갑이요? 내일 한가위. 아니 체격은 남성스러운데 얼굴은 중학생 얼굴인데 환갑이란 이거? 내일 모레 한갑이다. 근데 난 나이를 물으면은 나이를 몰라가지고. 내 나이를 묻지 마세요. 저 우리 나이가 어떻게? 나이는 전 잘 모르고요. 네. 68년생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유경수 영부인님이 오셨다고 그래서 절에서 이렇게 도로가 좁잖아요. 차가 못 올라가잖아요. 굉장히 거기 올라가신 분들은 알지만 높습니다. 그래서 그 4km 정도를 그 군인들을 동원했단 말이죠. 군인들이 이렇게 이끌어져 가지고 그 길이 좁았었는데 군 공병대들이 이제 출타하는 그렇죠. 거죠, 이제. 도선사 지장전에 이렇게 가면 길이 좁아서 예. 영부인께서 이렇게 가신다고 해서 군 공병대가 이렇게 길을 깔았는데 여러분 그 시절에는요 군인들이 다 우리 학교도 짓고 무슨 체육관도 짓고 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동원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인력이 있어야죠. 인력이. 그게 이제 동원의 개념보다는 대민봉사. 그렇죠. 아 그렇구나. 예, 군인들이 대민봉사 네. 차원에서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군인들이 이제 대부분 우리 특히 올해는 장마가 지금 많이 안 졌는데 장마가 져가지고 막 네. 난리가 나면 네. 군인들이 동원돼요. 공병대 군인들. 네. 공병대 군인들이 이제 대민봉사 차원에서 군부대 공병대들 가서 이제 막 흙 치우고 예. 포크레인을 도로 닦고 막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보시면서요 그 갓바위 가면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준다고 했는데 거기 멀리까지 안 가셔도요 그 도선사 가면은요 올라가면은 그 석불전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유경수 여사님께서 칠성 7일을 기도하셨거든요. 그래서 대덕화라는 걸 받으셨는데 그 대웅전 옆에 이렇게 큰 바위가 있습니다. 바위가 그러면 그 석불전이라고 하는데 거기 가서 기도를 해도요 왕들이 오셨던 곳 아닙니까? 거기서도 영험한 기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월강사도 대단하지만 여기는 조그만한 데니까 응? 그렇게 하니까 고 유경수 여사께서 1960년대에 우리가 참 가난하고 힘들었던 시대에 온 국민을 잘 데리고 또 우리가 대한민국이 우길승천 세계적인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정말 그 하늘에 대고 기도를 하셔서 그 기운이 아직도 서려 있습니다. 바로 민족 중흥의 기운이 서려 있는 석불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기억을 하셨다가 저 멀리까지 안 가셔도요. 그 부근에 계시면은 가시고 지금 얼마나 길을 내줘서 우리가 편하게 갈 수 있는지를 모릅니다. 응? 그렇기 때문에 너무들은 그 석불전은요. 이렇게 그러니까 석불전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마해 있죠. 그 불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마해 불상. 석불전은 곧 마해 불상. 응?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그 영험함이 제가 정말 저도 가봤는데 그 영험함이 얼마나 서려 있습니까? 그 로마의 휴일에 이 손 놓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오드리 헵번이잖아. 아 그런가? 본인 얘기 아니에요. 거기 노래 가사에 나오잖아. 네, 오드리 네. 헵번. 거기 거기도 가시면은요 우리나라 마해불상에 있는 석불전에는 반드시 가보셔야 됩니다. 정말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저도 뭔가 일이 너무 좋아도 겸손의 의미로 갖고 일이 뭔가 안 풀렸을 때는요 거기 가서 기도를 하면요 우리 시장고사님께서 쫙 하고 나타나셔가지고요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님을 포함해서 이렇게 나서서 모든 어려운 문제가 풀려지고 좋은 쪽으로. 그러나 저는 제 개인사로 뭐 간 거는 별로 없고 그냥 우리들 신도분들 여러분들의 그런 거를 갖고 가는데 정말 하나하나 풀어지는 게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러분들이 청담 스님에 대해서 도선사 주지 스님이었던 청담 스님에 대해서 좀 알아둬야 할 거는요. 합천 해인사의 성철 스님도 너무나 많이 알고 계시죠. 그 거두들 정말 그 여기 대웅들은요
불교 개혁의 앞장을 섰습니다. 앞장. 그래서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거 내용을 또 잘 모르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잠깐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종교인은 정말 쉽게 살아야 합니다. 쉽게 살아야 하는 거는 번뇌나 탐진치가 좀 일반 사람보다는 덜 없어야 됩니다. 높이 칭송을 받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사에 세속사에서 얼마나 시달립니까? 시어머니, 시아버지, 친정엄마, 친정, 남편, 애들, 자식 새끼라고들 하죠. 그 번뇌 고뇌를 종교인들은 사실 갖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선을 거쳐서 우리가 신라를 거쳐서 가족이 없었습니다. 원효대사도 저기하고 부처님도 장애물이라고 했잖아요. 자기 자식을. 그랬듯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응? 아니 번뇌 있고 가정사에 내 어느 땡 사들이 아니 내 자식을 미국에 보냈는데 연간 2억은 필요해야 되는데 신도들한테 돈을 다 갖고 와서 내 자식을 미국에 유학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철 스님이나 성철 스님도 나중에 가정은 성철 스님 이렇게 오시기 전에는 가정이 있었지만 그 번뇌를 아시고요. 불교에 앞장서서 여자를 데리고 살면 안 된다. 어? 가족이 있으면 안 된다. 스님들은 머리 빡빡 깎고 스님들은 그래서 저도 저 여자 왜 인물 반반했다면서 왜 가족이 없어요. 저도 저 팔자는 이렇게 살으라고 해서 저는 감정을 안 줬습니다. 이성에 대한 감정을 이 심장에다 안 주신 것 같습니다. 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특히나 종교인들은 가정을 갖고 그래서 제가 신도들한테 하는 얘기도 인연 따라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 절에만 오라는 얘기가 아니다. 인연 따라 가되 너희들이 절에도 갈 수 있고 뭐 교회도 갈 수 있고 카톨릭도 갈 수 있고 어느 불교도 갈 수 있고 우리 자강 이석영 스님을 떠받치는 증산도도 갈 수 있고 땡불교도 갈 수 있고 무슨 고종도 갈 수 있고 태종도 갈 수 있고 하지만 가려면은 가족을 데리고 살지 않은 종단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교회에서 불교에서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종교를 가졌더라도 가정을 갖지 않은 종단을 가라. 아니 뭐 가정을 가져서 부인을 몇 명이나 두고 하는 사람들한테 가갖고 내 번뇌를 갖고 번뇌의 진흙탕으로 들어갑니까? 그래서 그거에 앞장서는 사람이 도선사 주지스님이신 청담 스님과 합천 해인사의 성철 스님이셨습니다. 아주 역사적으로 정말 불교 개혁의 앞장선 거승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분께서 우리 대덕화 또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 이렇게 선덕화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도요 가정이 없으시기 때문에 오로지 국민입니다. 국민, 대한민국, 조상님.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옛날에 이런 말을 했어요. 박정희 대통령께서 군대도 안 갔다 왔는데 군인을 어떻게 하라? 안 갔다 온 거하고요.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군인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응? 얼마나. 그랬을 때 정말 여기서 또 이제 요거는 또 다음날 시간 있으니까 얘기하고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 하나만 제가 얘기를 또 말씀드릴게요. 박정희 대통령께서 경주 불국사 우리가 그냥 막연히 수학여행 가는 곳이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들께서 한번 불국사를 이렇게 가시면 그 일주문을 한번 이렇게 바라봐 보고 한번 이렇게 좀 관심을 가져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 대통령께서 광화문을 친필로 썼듯이 불국사 일주문에 가면요 토함산 불국사라는 친필이 있습니다. 응? 그거 모르셨죠? 가시기는 가봤어도 그런 친필이십니다. 우리의 박정희 대통령의 위대하신 친필이 토함산 불국사 그렇게 돼 있고 일주문을 이렇게 지나서 한 20m만 가보면은요 이렇게 왼쪽에 박정희 대통령의 공덕비가 있습니다. 모르셨던 분은 아마 이거 잘 몰라요. 사람들이 이렇게 저기 해놔서. 그래서 만약에 불국사를 가시게 되면 요것만은 한번 확신을 갖고 한번 보시면은 아마 새록새록 우리의 위대한 정말 박정희 대통령에게는요
영웅이니 성웅이니 그런 거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세종한테 굳이 광개토 태왕한테 굳이 우리가 영웅이니 성웅이니 하늘에서 나셨다고 합니까? 광개토 태왕, 세종 대왕,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응? 이렇게 그 분께서 친필을 썼기 때문에 거기에 가면요. 마치 박 대통령을 이렇게 바라보는 것 같고 박 대통령을 바라보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유영수 여사님이 이렇게 오시고 각자의 우리의 엄마 아버지 응?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거기에 다 같이 강림하신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짠하실 겁니다. 한번 가보시기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자, 지금 뭐 박근혜 선덕화 네. 그 동화사 주지 지성 스님이 법명을 네. 주셨죠. 그리고 유경수 영부인은 청남 스님께서 그 당시 동화사 주시였던 청남 스님이 대덕화라는 법명을 주셨고, 네. 근데 정말 그 법명대로 다 되신 것 같아요. 두 분 다. 네. 유경수 영부인은 결국은 법명처럼 사시다가 가셨고 네. 대덕화로. 네. 그리고 선덕화. 네. 이 저기 박근혜 대통령은 네. 결국 선덕여왕이 네. 됐고, 네. 법명대로 다 갔어요. 설명대로 네. 됐어요. 자, 네. 그런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주말에 네. 예, 울산에서 영남권 국회의원들과 회합을 가졌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법주님께서 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많은 예언들을 했는데 네. 우리 노랫말 가사 중에 네. 이 쪽집게 복주 아이고 쑥스러워. 아이고. 예. 박근혜 대통령의 예측을 거의 뭐 퍼펙트하게 맞추면서 쭉 왔죠. 근데 이번에 네. 영남권 의원들을 울산에서 만났어. 왜 하필 울산에서 만났을까요? 자, 우리가 대한민국 하면 백두산, 백두대간 탁 떠오르지 않습니까? 아래로 한라산. 그것처럼 울산 하면은 또다시 뭐 박태준 생각나신다고요? 그 위에 그 전에 박태준을 누가 발굴했습니까? 박정희 대통령 아닙니까? 응? 그러면 울산을 기점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오면 이제 저 올라가면 이렇게 하면 대구가 있고 이렇게 내려오면 부산이 있고 그렇죠? 삼박자 천지인처럼 울산, 대구, 부산 밑으로 또 이제 경주가 있지만 그랬을 때 울산 하면은 여러분들은 보편적으로 박태준을 생각하겠지만 그 위에 울산에 뭐 현대도 있고 뭐 쭉이지만 결국은 울산 박태준은 이제 포항이죠. 포항이죠. 네, 예. 포항이고 울산하면 이제 정주요. 제가 이제 더위를 조금. 그님이 오셔서 우리 그림이. 민족의 중흥 영웅이신 박정희 대통령이 오셔서 오로지 박정희 대통령밖에 네. 생각이 안 나서 네. 아 이거 어떡하나? 포항이 이제 박태준, 울산이 죄송합니다. 정주영. 네. 예. 그래서 이제 포항과 이렇게 붙어 있죠. 예. 그래서 일화가 참 있는데 그 포크레인 하나 없던 시절 우리가 그 광물철을 일본이고 그냥 우리가 수출을 해도 그 헐값으로 팔던 시절에 절대적으로 울산 그 여러 가지 개발을 해야 하는 그거를 느끼셨기 때문에 우리 박정희 대통령 각하께서 모든 거를 개발하는데 이제 재벌들이 이렇게 하기는 하셨지만 그 생각은 나라를 위한다는 오로지 생각 때문에 울산을 저기 하고 현대중공업도 그 허허벌판에 자동차 이렇게 만들었고 근데 여러분 생각하면 울산 하면은 뭐가 생각납니까? 횡성하면 소고기가 생각나죠. 울산하면 고래고기 아닙니까? 저는 고래고기를 먹지는 않지만 그런 말이 있었기 때문에 고래고기를 한번 섭취는 해봤습니다. 약간 소고기 맛도 나고 근데 이거는 그냥 고래도 아니고요. 그 바다를 꽉 가져오는 범고래 울산 여기에 가신 거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 아버지의 행적을 찾아서 그 힘을 갖고 가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박사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네, 뭐 좋은 해석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큰 어른으로서 역사적으로 이렇게 세계사를 보면은 막 권력자들을 막부 세력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기운이 서서히 저는 드러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결국에 백중을 맞아서 하강을 하신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께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님께서 우리 딸 선덕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다른 박정희의 바른 길을 가고자 이렇게 기운을 박근혜한테 이렇게 실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니까 여러분 백중제를 맞아 여러분 조상제사님 키시지 않은 분 물론 우리 절에다가 조계종단에 가면요
그 큰 대통령을 위해서 등을 달거든요. 여러분들한테 박정희 대통령, 유경수 여사님 등을 켜라, 뭐 초를 켜라는 하지 않겠습니다. 각자. 그러나 각자 조상님들, 응? 이 자리를 빌어서 종교를 다 떠나서 조상님 기도 발언, 조상님 등을 안 다루신 분, 제발 본인들 조상님 백중제를 말라서 대통령 내분도 하강을 하신 거니까 각자 조상님 저기에 백중제에 등을 꼭 다르시고, 등 다시면서 인등도 좀 다르시고, 등 다시면서 윤석열 천일 촛불기도 초 좀 켜시고, 이렇게 하기를 본인들을 위해서 바라봅니다. 응? 본인들을 위해서. 자, 그 말씀하시니까 예. 저희 방송 중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깜짝 놀랄 방송 보시면서 예. 깜짝 놀랄 뭔가 현상 하나 뭐야? 이 눈썰미가 빠르신 분들은 탁 포착했을 겁니다. 네. 지금 보면은 예. 윤석열 대통령 초가 많이 켜져 있는데 네. 유독 다른 초들은 지금 보면은 불꽃들이 조용합니다. 네. 얌전하게 타고 있는데 네. 저 여기. 예, 어디다? 우측에 있는 저 한 자루의 초만 춤을 추고 있어요. 춤을 추고.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지금 뭐 저 집 보니까 경사 나겠네요. 박씨 집안의 네. 종순 어머니신데요. 예, 예. 경사 나겠어요. 예. 예. 이게 모두 성불하세요서 자녀의 미래 오로지 아드님 발전을 위해서 오로지 아드님 조용히 촉혀주시는 분이거든요. 윤석열 숨을쉬다 살아나서 요 초를 올려주셨는데 오로지 자녀의 발전. 그 다음에 예. 초를 올려주시는 분 성불하세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야 대단하네. 진짜 깜짝 놀랐네. 저는 뒤에 있어서 안 보였거든요. 예. 그래서 예. 아니 예리하시네, 이 박사님. 춤만 유독 춤을 춰서 제가 깜짝 놀랐네요. 집안에 무슨 경사가 있는 겁니다. 춤출 일이 일어나네요. 모두 이렇게 모두 올리신 분들이 다 평론하신데 유나님 무슨 집안에 경사가 있는 것 같아요. 아드님이 뭔가 잘 되셨든지 그렇게 해서. 그래서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루는 거는요. 우리 박정희 대통령 네 분께서 이루신 것도 있지만 대한민국을 자기가 잘나서 또 자기 능력만으로 얻은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모두가 조상님, 그 다음에 모두가 우리 부처님 세계에서 지장보살님께서 운을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그 운이 작용했음을 알아야 할 것인데 그렇게 된다면 겸손해야 합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그래서 능력이 있어도 얻을 수 없는 것이 많다는 것을 살다 보면 알게 되니 능력 외의 부분은 기도, 결국 기도, 조상님에 대한 기도가 좌우합니다. 그래서 운이 들어오는 시기를 아는 게 중요하게 여기니 그거는 백중제를 맞아 기도를 하는 순간부터 운은 펼쳐지게 됩니다. 지장보살님 전에, 조상님 전에.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에 힘이 있다는 거에 힘을 얻으시고요. 아름다운 터전 충정로 월강사에서는 윤석열 천일 촛불기도 초 발언 올리며 각자의 백중제, 조상 천도제를 맞아 백중제 기도 발언 합동 천도제를 기도 발언 올리며 다음 날 뵙겠습니다. 강원도 정선 옥수수밭에서 부처님과 비롯한 감하셨네. 우리 수 아래 깨달음을 얻고 붓다의 길을 걸어가셨네. 전년보자를 만행하시며 양산동도사의 뜻도 하셨네. 해인사에서 성철스님 시봉하며 제2의 성철스님 유명세탄 송광사에서 주역재석 스타주계의 대가 독보적 존재 60갑자 천도제 정석 대아령 천도제 영도만 불구사례가 피 함께하네.
사찰을 두루 다니시네. 부다의 가르침 실천하시며 중생 구원길 열어가셨네. 사주의 정석 전해주시니 다의 추종불가 그 뜬 가르침 육십갑자 정도제 정석 대하여 정도제 영도만 불도사의 앞이 함께 나무와 밑가부 관세음보살 육십갑자 천하제 정석 대하여 정도제 영어만 불도사의 앞이 함께하네 나무와 밑탑은 관세음보살. 근데 그 박근혜 대통령 그이 60갑자를 보면은 원래 용띠인데 그 음력 1월 달이니까 그 토끼띠로 봐야 돼요. 그래서 토가 무려 5개나 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이거는 뭐 진짜 이거 뭐 보면은 아주 잘 되든지 아주 못 되든지 이런 두 분류거든. 그러니까 이분은 토가 5개 있는지가 아주 대단한 이 고집도 센 편이라. 그러니까 내가 한번 마음 먹으면은 끝까지 누가 뭐 칼이 목에 들어와도 끝까지 밀고 나간다 이런 게 있어요. 또 그리고 이분은 사실 일주에 축토고 또 시주에 미토거든요. 근데 이 둘이 살이 끄여서 이럴 때는 지금 혼자 사시잖아요. 그 독신이고 그 과거에 대한민국하고 결혼했다고 이렇게 스스로 이제 본인이 이렇게 밝혔는데 이런 경우는 이 살로 보면 안 되거든요. 이거는 좋은 살로 봐야 된다. 오히려 어느 때에 가면은 나한테 업그레이드 해주는 성격이다. 근데 이 작년부터 이게 들어왔다. 그 뱀 해부터 이제 서서히 운이 들어와가지고 올해가 말해니까 말에는 꽃을 피운다. 나무 관세음보살 용두사 관우스님입니다.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은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이상하게 기분이 안 좋고 또 이 컨디션이 좋을 때는 뭔가 모르게 나한테서 좋은 일이 징조가 올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곧 좋은 일이 생길 사람의 징조에 대해서 본문을 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그래요. 그 몸이 안 좋을 때는 꼭 그 병이 올 때는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 그 전조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좋은 일이 생기는 것도 그 전조가 틀림없이 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살다 보면 신기한 일이 있고 또 행운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 같지만은 그 사실은 그 전에 아주 우리가 못 느끼는 그런 신호가 오는 경우가 많다. 지나보면 그때 참 좋은 일이 있으려고 그랬다 이제 생각을 합니다. 곧 좋은 일이 생길 사람에게 이제 한 말씀을 한번 좀 드려볼까 합니다. 예전보다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좋은 일이 징조가 올 때는 같은 일이 생겨도 쉽게 화내지 않고 작은 일에 이제 우리가 이제 흔들리질 않지요. 무슨 일이 있으면은 그걸 해명하려고 아주 막 목소리를 높여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나쁜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일이 온다.
좋은 일이 생기면은 내가 평소시에 화를 낸 일도 화내지 않고 차근차근 설득력 있게 풀어나갈 수 있다. 마음에 이제 여유가 생긴다는 뜻이죠. 좋은 인생이 이제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때는 이러한 마음의 여유가 또 생긴다. 또 불필요한 인간관계가 정리가 된다. 전에 있던 사람이 그런 얘기했어요. 그 앞에 그 앞동네, 그러니까 이제 앞집이지, 거기서 누가 이렇게 살았는데 그 사람이 상당히 그 나한테는 참 인생이 마이너스가 되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 안 볼 수는 없고 또 이사를 가자니 그랬고 그 사람도 이사를 못 가고 나도 또 여유가 없어서 이사를 못 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분이 그렇게 자주 이렇게 연락을 하던 사람이 딱 끊었다고 그래요. 이사는 안 갔는데. 그걸 보면은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얼마 있다가 보니까 나한테 이제 좋은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그 안 좋았던 사람들도 서서 이제 떠나게 된다. 비록 앞집에 살지만은 연락을 안 하고 무슨 연유인지 모르지만은 연락은 안 하고 그렇게 헤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있다 보니까 나한테 상당히 막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그때부터는 한 7년간 좋은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아마 일도 잘 되고 또 일도 잘 들어오고 그때 아마 한 7년 동안 돈을 많이 벌었고 또 건강도 괜찮았다 또 그러더라고요. 신기하게도 나쁜 인연이 떠난 자리에는 틀림없이 또 좋은 일이 또 생깁니다. 좋은 일이 생기고 또 좋은 사람을 또 만나게 되지요. 감사하는 일이 아주 눈에 띄게 들어오고 특별한 일이 생긴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하지만 평범한 하루가 소중하게 느껴지고 항상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또 이런 또 행운이 나한테 다시 오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그때 참 좋은 말 또 좋은 행동 그런 거를 자꾸 열심히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새로운 것에 이제 또 도전을 하고 싶어지지요. 나이가 들면은. 그리고 배우고 싶고 가보고 싶고 또 해보고 싶은 일이 자꾸 이렇게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삶에 대한 기대가 또 옛날에는 꽤 귀찮고 다 이랬는데 그런 좋은 일이 생기면은 나한테 사실 그런 게 자꾸 이렇게 들어온다. 그리고 내가 적극적으로 또 하고 싶은 마음이 또 생긴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할 일 없이 그냥 논다는 것 자체가 참 이 삶을 갉아먹는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88세 드신 그 보살님이 아주 오시면은 절에 오시면은 한시도 쉬질 않아요. 항상 그냥 부지런하죠. 그러니까 당뇨도 없고 혈압도 없고 고지혈증도 없다. 근데 그분이 이제 소식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운동을 안 해도 항상 움직임으로써 건강을 지키는 걸 보고 나도 항상 또 저렇게 해야 되겠다. 물론 뭐 대중들 있을 때 너무 이렇게 바지런을 떨면은 그것도 신뢰가 되겠지만은 항상 운동은 따라할 필요 없이 항상 내가 움직이면서 살아야 된다.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징조는 이유 없이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아무것도 달라진 건 없는데 그런데도 이상하게 내가 기분이 잘 될 것 같고 아주 또 내가 또 뭐든지 마음 먹으면 뜻대로 잘 되고 또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좋은 일에 생길 때는 항상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이제 가지라 읽고 싶네요. 그리고 살다 보니 인생은 희망을 품고 사는 게 사람의 기본입니다. 희망이 없으면은 내일도 없고 또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더더구나 또 죽음이죠. 그래서 행운은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좋은 마음을 갖고 또 좋은 그 생각을 했을 때 항상 이렇게
온다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뭐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참 좋은 일이 있겠지. 또 내가 이렇게 걸어 당길 수만 있는 것도 숨 쉴 수 있는 것만 해도 나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아주 인생의 황금기를 늙어서도 황금기를 맞이할 수가 있다. 혹시 지금 이제 이 중에서 한 가지라도 해당이 된다면은 적극적으로 보살님들께서 틀림없이 좋은 징조가 나온다. 좋은 징조는 뭐냐면은 뭐 늙어 막 해서 돈을 많이 번다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만 살 수만 있어도 좋은 징조다. 꼭 우리 보살님들이나 또 우리 거사님들이 좋은 징조를 또 좋은 하루를 맞이하기 위해서 부처님 전에 기도를 많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예, 큰스님 안녕하십니까? 여전히 뭐 바깥에는 뭐 푹푹 찌네요. 예, 아니 오늘도 뭐 불볕 더위는 뭐 하늘을 찌르고 땅을 찌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불볕 더위는 우리 간혹 큰스님의 두상을 찌르고 옆면을 찌르고 앞면을 다 찌른 것 같아요. 얼굴이 다 까맣게 타졌어요. 그 저기 방송 보신 시청자들 분명히 전화 오셨을 것 같은데 뭘 하시던가요? 아니요, 그런 얘기 안 하시고 원래 이 조명이 좀 시원찮아가지고 그래서 그렇지. 뭐 저는 뭐 그 예전에는 뭐 똑같습니다. 예. 근데 뭐 근데 오시는데도 힘드셨죠? 고수 짧은데도 예. 원체 더워야지 말이죠. 예. 예. 자, 그렇다고 해서 요새 이 덥다 그래서 제가 느껴요. 덥다 그래서 에어컨을 계속 틀어놓고 있으면은 또 선풍기도 틀어놓고 있으면은 따뜻하면 감기 걸릴지 모르니까 제가 지금 밤에 잘 때 그냥 선풍기 틀어놓고 그냥 에어컨 틀어놓고 그냥 깜빡. 저는 이 잠을 1초에 잡니다. 그냥 누워야 자니까 끄고 자야 되는데 약간 좀 감기 기운이 있어서 약을 먹긴 먹었는데 감기가 이제 나이 들어서 감기 걸리면 보통 한 20일 가더라고. 전 젊었을 때는 면역성이 강해가지고. 근데 우리 보살님들이나 거사님들이 항상 이럴 때 겨울만 감기 걸리는 거 아니에요. 이럴 때 일교 차이가 많이 날 때 그때 이 감기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예, 뭐 간혹 큰스님께서 1초 만에 주무신다는 말씀은 제가 간혹 큰스님 합수 훈련을 몇 번 뛰어봤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입니다. 제가 뭐 잠깐 작업하다가 고개 들면 코 골고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저기 그 1월 1일 날 거기 동해 그 일출 그 방송 기도도 갈 게 없는 방송 하는데 저는 그냥 뭐 바로 잤죠. 자고서 한 3시인가 4시인가 이렇게 일어나 보니까 아직도 뭐 뒤척뒤척 못 주무시는 것 같더라고. 이 세상 고민은 박사님이 다 짊어지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진짜 그 잠 잘 주무시는 분들은 복 받은 겁니다. 이런 말씀드리면 참 그런데 제가 수면제를 복용한 지가 꽤 그래요? 몇 년 됐어요. 그래요? 근데 그게 뭐 저 같은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수면제 그렇게 건강에는 좋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안 좋죠. 예, 안 좋은 그 거. 의사가 얘기하는데 보니까 수면제 이 부작용은 그 좀 오랫동안 복용을 하게 되면은 금방 했던 일을 잊어버린다 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그래. 예, 제가 그래요 지금. 집은 잘 찾아갑니까? 아직까지는 앞집 초인종을 안 누르는 것 같더라고요. 나한테 그 소리 하면은 또 예. 선생님 뭐 저기야 그 금방 또 지금 나이가 몇인데 지금 그런 얘기 합니까? 내가 이럴 줄 알았는데. 아이, 그 저기 그 우리는 앞집하고 우리 집하고 집사람이 확실하게 표시되는 뭔가를 해놨기 때문에 예? 내가 그거는 일반 집 일반 아파트들하고 이게 달라가지고 저거 하나 드릴게요. 그러면 오늘 이 생약인데 이거 네. 부작용이 없어요. 네. 근데 그 주무실 때 네. 내가 이제 자야 되겠다 하면 네. 2알인가 드시면은 그냥 그 잠이 슥 온다는 그 내가 누가 저 일산의 그 거사님이 저를 줬는데 나는 그 처음 들었네요. 오늘 수면제 드신다는 거를. 지금 그래 수면제 다 떨어져가지고 지금 내가 처방받으러 드릴게요. 처방받으러 가야 되나 한 달 치분인가 하여튼 그 생약이래 가지고
그거는 부작용이 없다고. 이거 지금 기존의 그 수면제는 그거는 부작용이 심하다더라고요. 그 한 달치 처방 받는데 그 약사는 반알을 먹으라 그러더라고. 아, 약사는 그 고나기를 근데 반알. 그게 오래 가잖아요. 예. 그럼 한 알, 두 알 이렇게 올라갑니다. 아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수면제를 처음 먹었을 때는 처음 복용하고 있을 때는 먹고 나서 한 30분 안에 똑똑 떨어지더라고. 졸음이 오더라고. 예. 지금은 수면제 하나를 먹어도 2시간 경과돼도 아유, 그거 드려야 되겠네. 안 옵니다 안 와. 그래서 내가 지금 수면제를 끊어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끊기는 해보고. 끊어야 돼. 근데 내가 아는 분이 한 4년 전에 그 강원도 저 강릉에 거기 그분 그러니까 사촌 형이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갔는데 그분이 운전을 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 내가 지금 뭐 타고 왔지 근데 그냥 기함을 했다니까 그냥. 그래서 운전대는 함부로 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수면제 거의 복용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한 알 좀 먹었는데 뭐 2알 지금까지 3알 먹고 또 그렇게 자꾸 정신이 없으니까 강하게 먹고 또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8시에 잤는데 아침에 11시 일어나니까 그뭐 메달을 먹으니까요. 아, 오늘 우리 뭐 간혹 교수님께서 뭐 건강에 관계된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뭐 생약 성분에 그 수면 유도제를 하나 주신다고 그러니까 예. 오늘 제가 제대로 용두사에서 값이 받은 것 같습니다. 나는 이게 이 주인이 누군가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는 지금 우리가 방송 찍은 지가 1년 넘었잖아요. 나는 오늘 수면제 드신다는 건 처음 알았네. 아무리 가까워도 이 다는 알지 못하죠. 아무리 가까워도. 그리고 또 사람이 그래 너무 이렇게 속속들이 알 필요도 없어요. 그냥 적당히 알아야지. 너무 많이 알면 너무 알면 안 좋아요. 아니 너무 많이 알게 되면 예. 관계가 오히려 틀어집니다. 예. 부처님께서 그게 제일 경계했거든. 예. 너무 알려고 하지 말고 또 알려고 하고 싶으면 하지 말아라. 그분의 인생이 있고 내 인생이 있다. 그렇다고 너무 또 관심이 없으면 안 되지만은 그래도 너무 속속들이 알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 부처님 말씀은 참 대단하게 우리 한 공간에서 어떤 사람은 흥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괴롭잖아요. 예, 그렇죠. 예, 부처님 말씀이 진짜 딱 맞는 얘기예요. 요즘은 부처님 말씀이 딱 맞는 말씀이 아니라 예. 이 우리 시청자분들은 간혹 큰 스님의 법문이 딱 맞는 말씀이다. 아유, 아직도 예. 뭐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직도 뭐 많이 부족합니다. 예. 간혹 큰 스님 법문 듣고 뭐 우신 분도 있습니다. 제가 직접 들었기 때문에 그분에게 법문 듣고 눈물이 나더라 라는 분도 계셨는데 어찌됐든 우리 간혹 큰 스님께서 이 21세기에 살아있는 생불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그 이맛박하고 얼굴 전체가 지금 꽃이 핀 것 같은데 그 절에서 피는 꽃 그 뭐죠? 우담바라. 아니 우담바라가 지금 부처님 머리에 핀 게 아니라 지금 우리 간혹 큰 스님 머리에 지금 우담바라가 피가지고 예. 아마 21세기 살아있는 그래요. 내가 말씀을 드리게 자꾸 여기가 뭐가 나가지고 그 약을 좀 바른 게 거의 잘못 발라가지고 약간 좀 꺼뭇꺼뭇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스님 그 말씀 하나 드릴까? 옛날에 약이 귀했잖아요. 예. 그 얘기 나온 김에 예. 아이고 뭐 우리 방송하는 거 뭐 맨날 정치 방송하는 게 피곤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지겹다고 하시는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오늘 뭐 날씨도 덥고 하니까 시원한 정자 아래 앉아서 우리 큰 선생님하고 뭐 이런저런 살아온 삶의 얘기를 하자 그러면 옛날에는 이렇게 네. 티눈 사마귀 그 다음에 기미 이런 거 나면 약이 귀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때 저는 뭘 했냐면은 바늘 있죠, 바늘. 네. 바늘로 상처를 내는 거야. 그 부위를.
뭐 그렇죠. 김이든 뭐 티눈이든 뭐 저 사막이든 바늘로 상처를 내 가지고 거기다가 왜 지금 무좀약 있죠. 예. 그 이름이 잘 모르겠네. PM인가? PM, 예. 굉장히 그 독한 그 저기 맞아요. 이거 해가지고 하면 뭐 이 한 일종의 그 완전 타 들어가는 거잖아요. 껍질 확 벗겨. 예. 그거를 바르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면 그 부위가 시커멓게 타버려. 튀어나오겠죠.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그 부위가 시커멓게 어. 일단 탄다고. 예. 시커멓게 탄 다음에 이제 시커멓게 타면서 이제 딱정이가 앉죠. 딱정이가 앉으면서 한 보름 3주 되면 떨어지면 이게 깨끗하게 난 경험이 있어요. 근데 그건 의사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뭐 약사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그 지리산 산골 소년 시절의 얘기니까. 그다음에 그때는 그 PM이 없으면 뭘 하려 했냐면은 식초 있잖아, 식초. 빙초산을 했다는 얘기 내가 들은 그러니까 빙초산 빙초산. 그러니까 PM도 빙초산 같이 그렇죠. 그 태우잖아요. 예. 그걸로 그리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봤을 때 지금 뭐 스님 지금 우단바라가 너무 많이 피가지고 스님이 직접 했으니까 없을 것 같고 어느 분이 지금 우단바라 꽃피라고 지금 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꽃 많이 피우셔가지고 그 생불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응원하고 있다는 것은 뭐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예. 우리 시청자분들 응원하고 계신다는 건 알고 계십니까? 아, 예. 뭐 사실 뭐 5시부터 전화가 와요. 그러면 늘 또 안 받으면 또 서운한. 근데 그분이 연세가 있는데 또 서운하고 이러니까 그냥 제가 받습니다. 받고. 어떤 때 바쁠 때는 못 받으면은 또 뭐 계속 전화가 와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뭐 보통 한 3-4번 와요. 안 받으면은. 그래서 아 무슨 급한 일인갑다고 전화하면은 그냥 급한 일이 아니에요. 그 스님 목소리 들어야지만 또 하루 일과가 간다 그래가지고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냥 또. 예. 그래서 참 이렇게 노출이 되면은 이렇게 관심을 이렇게 가지시는구나. 저는 조금 어떤 때는 좀 몸이 좀 아프고 이럴 때는 좀 안 했으면 하는 마음인데 또 그분 입장에 봐서는 또 안 그렇죠. 그분 입장에 봐서는 또 전화를 해야지만은 뭐 특별하게 연세가 있어가지고 뭐 하는 일은 없는데 하여튼 이 동네 반장격인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있어요. 예, 있어요. 그래서 예. 그 얘기를 하면은 무슨 그 특별한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어제는 뭐 했는데 스님 어떻게 되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하지. 근데 그분도 목소리 듣고 즐거우면은 그거보다 또 더 좋은 게 없다 생각하고 또 받아주고 또 항상 그 마음은 좀 안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겠지만 절대 또 그런 마음은 가지면 안 되고 그래도 내가 그래도 관심을 가져주는 분이 있어서 내가 참 그분이 행복하면은 내가 참 도리를 다하는구나 이런 마음을 갖고 일종의 뭐 부처님 마음이죠. 부처님은 과거에 뭐 이렇게 절대로 뭐 귀찮다는 생각을 안 하셨더라고. 경전을 보면은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항상 깨닫게 해주는 그런 참 성인이었다 생각하면은 나는 뭐 거기서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잘 지금 뭐 가외적으로 그냥 잘 이렇게 전화도 받아주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 스님께 아침 일찍 전화 주시는 그 보살님 말씀이 있으셔서 그런데 이 정치권에도 장동혁을 둘러싼 여인 천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3분의 여인 천하, 장동혁을 둘러싼 3분의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첫 번째 박근혜 대통령, 두 번째 이진숙 의원, 그리고 세 번째 나경원 의원입니다. 자, 먼저 우리 박근혜 대통령부터 시작해볼까요? 자, 박근혜 대통령 지난번에 우리 간욱 큰스님께서 60갑자 짚으시면서 6.3 지방선거 때 박근혜 대통령이
출전할 것이다. 그리고 그 시기는 일주일 정도를 남겨두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 일주일 남겨두고 혜성처럼 등장해서 판을 뒤엎을 거다라고 육식갑자 꼽으시면서 말씀 주셨는데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맞죠? 예. 그래서 우리 간혹큰 스님 일대기에 육식갑자의 대가라는 가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육식갑자. 이 송강사에서 주역을 재해석하고 육식갑자의 대가가 되셨는데, 자, 근데 지금 그리고 우리 간혹큰 스님께서 그 이후에 6.3 지방선거가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승리를 이끈 주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것도 뭐 다 예언하셨고, 그리고 그 예언 이후에 앞으로 이 보수 정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마쿠가 될 것이고, 이 장동혁의 뒷배가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것도 맞죠? 예. 그렇죠. 아니 목소리가 작은 거 보니까 뭐 그렇게 말씀 안 하셨나? 예. 근데 또 겸손해야 되잖아요. 또 어디다 대고 또 뭐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또그뭐또 역시 저 스님이 말이요. 저쪽에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 뭐 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그 맞췄을 때는 또 겸손을 해야 돼요. 예 이러지 뭐. 역시 그런 이- 기본 뜻이 있어요 사실은. 예, 조계종의 이 대종사이십니다. 그리고 제2의 성철 스님 닿습니다. 노래 가사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제2의 성철 스님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간혹 큰 스님의 예언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주 일요일 날, 지난주 주말이죠, 그러니까 예. 울산에서 부산, 경남, 대구 이 국회의원들하고 오찬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단순히 그 오찬은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이 큰 6.3 지방선거를 승리를 이끌어준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식사 자리를 마련했다라는 게 정치적인 메시지고, 그분들의 사실은 숨겨진 얘기는 다른 얘기가 숨겨져 있겠죠. 이 우리의 정치는 그거를 이 보여지는 면은 그건 아니죠. 정치가 아니죠. 정치는 이 이면에 숨겨지는 얘기들을 그렇게 이 간혹큰 스님이 60갑자 쫙쫙 뽑아내는 게 진짜 정치죠. 어떻게 그렇게 뭐 지난번에 너무 고마워서 바방대로 찬다. 그래도 고마워서 뭐 이렇게 참 그 모임을 갖췄다 이러면은 그거는 아직까지 그 어린애 수준이었고, 그렇죠. 예. 예. 이분이 앞으로 이 큰 파도가 계속 칠 것이다. 장동혁 대표를 자꾸 끌어내려고 하는 세력들이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질 것이다. 거기서 이제 한번 모임을 가진 거예요. 아마 말은 안 해도 국민만 바라보고, 그리고 흔들지 말고 앞으로 이렇게 전진을 하라는 뜻은 이 장동혁 대표가 막 흔들고, 지금도 막 흔들어요.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뭐 또 육식갑자를 보고 또 그 얘기를 한번 이렇게 또 조합해 보면은 지금 세상에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슈가 뭐예요? 지금 이 촉발이 된 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일주일 나와가지고 그렇게 선거운동을 적극적으로 해줬기 때문에 이 잠실 투표소에서 이 그 투표 그 용지가 모자랬다. 야, 나는 그 박근혜 대통령이 서울만 한번 입성을 했으면은 저 끝이 났다. 그런데 그래도 이 참 대단한 그 지도자야. 그래서 거기만 했지. 이 부울경 이쪽에 충청도, 강원도 쪽만 했지. 서울은 냉겨놨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신의 한 수였군요. 앞으로 그 큰 일이 닥치니까 이제 좀 조심하라는 뜻이었고, 그리고 이 투표지 용지가 모자라는 것도 이 박근혜 대통령 이 해안이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보니까 지금 제일 심한 게 민주주의 이걸
지금 훼손이 돼버렸어요. 이 잘못하면은 말로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투표를 해서 이 바꿔야 되는데 이 투표가 잘못됐으니까 지금 와서 저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장동희 대표가 그렇게 떠돌러 댕기지 말고 바깥으로 댕기지 말고 민생이 지금 언제부터 민생인데 그 민생을 안 챙긴 사람이 지금 와서 민생을 뭐 논하자고 지금 민생보다도 민생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이게 투표 이게 훼손된 게 이게 첩이다. 이걸 안 해놓고는 이거를 정리 안 해고는 뭐든지 안 된다. 우리나라는 정치꾼들이 이렇게 개입을 해서가 아니라 시스템대로 다 돌아가요. 대통령이 없어도 다 잘 돌아간다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 모임도 내가 어쩌면 생각하면은 장용익 대표가 좀 힘이 좀 실을 수 있게 옆에서 좀 보좌를 해주라. 지금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런 뜻으로 나는 모였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네요. 그러면은 지금 백중제를 맞아가지고 결국은 또 박근혜 대통령이 하나의 큰 움직임이 있었단 말이에요. 큰 움직임을 한 거죠. 예. 대구에서 모임을 한 게 아니고 왜 하필 또 울산에서 모임을 했냐 이 말이에요. 울산에 뭐 하면은 그 울산 하면 대표적인 게 고래고기 아니에요. 고래 잡으러 가셨나? 번고래 잡으러 가셨나? 그러니까 이 대구에서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그 묘수 같아. 왜냐면은 우리가 보면은 대구, 울산, 부산 딱 삼각형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서 대구를 기점으로 봤을 때 울산이 왼쪽으로 동쪽으로 빠지죠. 네. 그 다음에 부산이 남쪽으로 빠지죠. 예. 대구를 기점으로 봤을 때 그럼 딱 삼각형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집결하는 분들이 제일 오기가 쉽지. 부산에서 울산으로 1시간 거리예요. 대구에서 울산으로 1시간 거리예요. 그걸로 결집해라. 그럼 제가 봤을 때는 사실상 이거 부울경 그러니까 부산, 울산, 경남은 이번에 뺐습니다만은 부산, 울산, 대구 이 트라이앵글의 기반의 국회의원들은 일단 난 저 개인적으로는 2022년도 총선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에게 줄을 댔다고 저는 보거든요. 2028년. 28년. 예. 저도 오다가 더위 먹었잖아요. 지금 날씨 밖에 괜찮아요. 얼마나 더운데 이제는 우리 간혹 큰 스님이 저를 찝어내시네요. 제 실수하는 거를. 그동안은 제가 간혹 큰 스님 실수하는 거 많이 찝어내는데 2022년도면 한참 지났는데 하고 제가 또 그러게. 근데 방송 실력 많이 늘으셨네요. 아이고 여유가 있으세요. 아직도 뭐 아직. 예, 찍어내는 기술이 아직도 있는데 뭐, 이거 초보자입니다. 쪽집게처럼 찝어내는 기술이 사실 있는데 내가 처음에 이게 방송하면서 예. 자 얼마나 사실 떨었는가. 이것도 뭐 생전 뭐 해봤어야지 뭐. 그래서 뭐 남 앞에서는 이렇게 뭐 우리 보사님들 앞에서 이렇게 해봤지만 이렇게 전국적으로 한다는 거는 참 어렵더라고. 사실 내가 솔직히 말해서 잘 몰라가지고 이렇게 적어가지고 앞에다 또 써놓고 또 사실 그랬지요. 뭐 아시다시피. 근데 그래도 그때가 또 그립네요. 다 돌아보면 그 시절이 그리운 겁니다. 그때가. 자 그렇다면은 우리 마지막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울산 하면은 사실은 울산은 정주영의 도시로 돼가 있는데 정주영의 도시가 아니고 박정희의 도시예요. 예, 그러면. 정주영의 도시가 아니에요. 공업화 도시잖아요, 거기가. 박정희가 만든 중화 공업 단지예요. 그러니까 그게 울산은 그래서 박정희 몰표가 나오는데 울산이에요. 근데 이제 노조들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뭐 울산이 많이 희석됐는데 그랬죠. 예, 노조들이 오기 전에는 울산은 그렇죠. 노조가 만들어지기 전에 울산이 완전하게 그 저기 보수 몰표 지역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좀 봐지거든요. 자 그럼 그거 역시도 제가 봤을 때 이 백중제를 맞아서 박정희 대통령이나 유경수 영부인께서 박근혜 대통령을 움직였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수도 그렇죠.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 박근혜 대통령 그이 60갑자를 보면은 원래 용띠인데 그 음력 1월 달이니까 그 토끼띠로 봐야 돼요. 그래서 토가 무려 5개나 있다. 이를 봤을 때는 이거는 뭐 진짜 이거 뭐 보면은 아주 잘 되든지
아주 못되든지 이런 두 분류거든. 그러니까 이분은 토가 5개 있는지가 아주 대단한 이 고집도 센 편이라. 그러니까 내가 한번 마음 먹으면은 끝까지 누가 뭐 칼이 목에 들어와도 끝까지 밀고 나간다 이런 게 있어요. 또 그리고 이분은 사실 일주에 축토고 또 시주에 미토거든요. 근데 이 둘이 살이 끄여서 이럴 때는 지금 혼자 사시잖아요. 그 독신이고 그 과거에 대한민국하고 결혼했다고 이렇게 스스로 이제 본인이 이렇게 밝혔는데 이런 경우는 이 살로 보면 안 되거든요. 이거는 좋은 살로 봐야 된다. 오히려 어느 때에 가면은 나한테 업그레이드 해주는 성격이다. 근데 이 작년부터 이게 들어왔다. 그 뱀 해부터 이제 서서히 운이 들어와가지고 올해가 말해니까 말에는 이 꽃을 피운다. 물론 지금 뭐 다시 뭐 대통령은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보수의 아주 원로거든. 그리고 대단한 분이거든. 그러니까 이분 말을 아마 다 듣고 내가 볼 때는 대구서 요번에 하지 않은 거는 너무 또 식상할 것 같아서 아마 그 중심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아까 말씀드렸듯이 박정희 도시죠. 울산. 박정희 대통령이 거기서 낙점을 했기 때문에 그 정주행이가 거기서 꽃을 피운 거지. 그래서 거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울산시장이 저쪽이잖아요. 그 배신자 왔다가 어쨌든 네. 그러니까 거기서도 아마 누른다는 이 길을 누른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포항까지 합하면은 거기가 중심 도시가 돼요. 포항까지 하면은 그러니까 딱 중심 도시가 되니까 여기서 그냥 티미하게 나가지 말고 앞으로 제대로 싸워라. 이준숙처럼 제대로 싸우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나는 이렇게 보내요. 예. 자, 지금 시간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 얘기로 시간이 그냥 훅 다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여인천하 1편은 박근혜 편이고 2편은 이진숙 편, 3편은 나경원 편으로 편성해서 추가로 방송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편 여인천하 1편 박근혜 편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끝으로 백충절 광고 말씀 듣고 제 방송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지금 장동혁 대표 조상등 연등 또 부적초 이렇게 했는데 또 전한길 선생 또 이렇게 했는데 오늘도 보니까 이게 또 참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잘 살게 된 거는 물론 좀 부처님 법에서는 너무 잘 살면 안 되고 잘 살면 안 된다 이렇게 하지만은 마음을 이제 풍요롭게 해야 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가 5,000년 역사에 이렇게 가난에서 벗어난 거는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옆에서 보좌하신 그 유영수 여사님이신데 이번 기회에 지금 제일 중요할 때 박정희 대통령 등 또 유영수 여사님 등 또 부적초를 좀 용두사에 좀 많이 좀 밝히고 했으면은 좋겠네. 내가 이렇게 웬만하면 용두사 얘기를 안 꺼내는데 촛불을 좀 많이 밝혀주십시오. 등을 좀 많이 밝혀주십시오. 이러는데 오늘만큼은 참 뭔지 모르게 박정희 대통령 유경수 여사님 생각이 많이 나서 그래서 이렇게 등을 좀 많이 좀 밝혀달라고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선물하십시오. 지리산에서 전통 방식의 국산 콩으로 만든 천국 분말 먹어보니 정말 속이 편안합니다. 장 튼튼, 몸 튼튼, 진상 명가 천국 분말이 최고입니다. 010-5519-2231